예, 안녕하세요. 컬럼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순 시장의 협동조합 편애를 경계한다. 뉴스핌에 지난 4월 16일 날 실린 김정호 교수님의 컬럼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김정호 교수님은 따로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제 자유시장주의자로 알려지신 분이고요.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모신 거는 아주 지금 인터넷상에 그 교수님이 쓰신 컬럼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이란 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법이 네. 이제 통과되면서 네,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예. 통과가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걸 무슨 그 자체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네. 무슨 사회적 네.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하고 사회복지하고 연결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걸 크게 네. 하나의 심지어 주식회사 제도의 대안으로까지 여기는 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이 지금 이걸 예. 추진하는 주체잖아요. 예. 박원순 시장은 아마도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을 공동체에 속하고 경제적으로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에 속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동지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뭐 동지라고 부를지 아니면 동무라고 부를지 아무튼 똑같은 개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경제 주체라기보다 그냥 우리들 다 친구다. 동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아주 이상적인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요. 이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뭐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일하자. 그리고 이익이 나면 뭐 같이 나눠 가지자. 그리고 뭐 돈 많은 놈, 돈 없는 놈 있는데 그거 차별하지 말고 그냥 뭐 다 1인 1표씩 가지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무슨 동창회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거 박원순 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박원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꿈꾸는 세상. 그것을 위한 하나의 전략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방금 그 컬럼에 쓰셨습니다만은 컬럼에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제 중요한 정책으로 등장해서 앞으로 10년간 발전기까지 확대하고 서울 지역 그러니까 GRDP 5% 정도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협동조합 전 서울 시민들이 그 협동조합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게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도 쓰셨습니다만은 아까 그런 마을 공동체처럼 누가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사실은 옛날에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꿈꾼 사람들이 어떤 중간 단계로 그런 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로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했던 그 이상적인 공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기 나름의 방식이 협동조합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뿐만이 아니고 그 파시스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솔리니가 했던 게 뭐예요? 전국을 다 이 조합 단위로 조직을 해가지고 다 조합에 소속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그 볼로냐나 이런데 협동조합이 강세잖아요. 그 잔재가 사실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지가 되는 것인데 이게 10중 8구는 가다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빅브라더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구도로 가게 돼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경험은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사실 뭐 사람들이 아직 그냥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위험성까지는 네. 이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오히려 또 왜 호들갑이냐 뭐 자꾸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네. 실제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원순 시장이라는 분이 네. 또 그런 꿈을 추구하는 네. 이제 그런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려를 하게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네. 저는 박원순 시장은 아마도 굉장히 낭만적인 공산주의자? 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호치민 같은 사람일 것 같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예. 뭐 그야말로 자기 개인적인 이익 추구하지 않았지, 결혼조차도 하지 않았지. 뭐 그 죽을 때 남긴 거라고 하는 건 안경과 뭐 지팡이와 목민심서 하나 남겼다는데 목민심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아 그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무튼 굉장히 검소하고 그야말로 이 월남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을 다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헌신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사람이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도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장사를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요. 그러려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결권이 1인 1표예요. 얼마를 출자했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1인 1표 방식으로 돼 있다. 이게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주식회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냥 그 자기가 출자한 만큼 의결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에서는 출자를 얼마 했든 무조건 1인 1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그 진보 좌파 계열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인 거죠. 야, 돈 있는 자만 무슨 결정을 하냐? 우리 똑같이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 동지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처음에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걸 선호를 했던 거고요. 돈과 무관하다 이거는. 그리고 배당 뭐 해도 됩니다. 배당해도 되는데 난 이익의 10분의 1은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주식회사도 대부분 다 적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1인 1표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된 것들이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인데 사실 농업협동조합은 뭐 그건 협동조합이라고 보기 참 뭐하고요.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 놓은 조합이잖아요. 근데 진짜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합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생협이라고 하는 거죠. 생활협동조합. 뭐 연세대 안에도 생협이 있습니다. 연세대 안에 커피가 1,100원이거든요. 1,100원인데 그 생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지. 이 저 시내 곳곳에도 그 생협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 생협이 조합원 수가 한 50만 명 된대네요. 다 합치면. 그래서 생협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 하려면 그냥 하면 돼요. 뭐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그건 뭐 우리 그 회사의 형태도 보면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뭐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 그 주식회사의 형태를 택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게 허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그 무슨 뭐 수협 무슨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뭐 이런 그 법이 8개 분야가 있었어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던 모양인데 이제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이제 허용이 된 거죠. 그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진작부터 허용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협동조합도 하나의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기업을 하는 하나의 형태일 수 있고. 예, 하나의 형태고 그냥 뭐 그리고 선택해서 예,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도 뭐 적합한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하나의 뭐 주식 회사를 대체하는 대안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나가면 그건 이제 문제가. 예,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네. 그래서 칼럼을 쓰는 것이고, 네, 예.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 이걸 굉장한 이벤트처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게 굉장한 이벤트예요. 음. 왜? 이걸로 시장을 대체하자는 거죠, 웬만하면. 예. 그런 발상은 이건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고 예.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쓰셨습니다만 취향과 서로 뜻이 잘 맞는 사람들 네.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는 걸 갖다가 네. 이윤을 큰 시장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네. 그리고 수시로 의사결정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데서는 네. 사실은 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그 생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네. 생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네. 그런 협동조합이거든요. 네네. 왜 그랬느냐? 옛날에는 그러니까 소비자들 중에 이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점점 많이 생긴 거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런데 농민들 중에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하자니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친환경 농산물을 하면 원가가 비싸게 드는데 네. 누가 사주겠냐? 그렇죠. 예. 그러면 판로를 보장받아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취향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과 그렇죠. 그들을 딱 처음에는 네. 특이한 취향이었어요. 그게 네. 아니 농약 좀 쓰면 어때? 그렇죠. 대다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농약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의 그 혐오감을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이고 그분들과 농민들이 직거래하는 방식 네. 그걸 하자니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조합을 형성을 했고 그래서 그런 친환경 유기농 그 재배를 하시는 분들과 계약 재배를 한다든가 또는 뭐 아무튼 어떤 그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해주고 그래서 양쪽의 수요를 다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켜 준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비자들도 점점 늘어나게 됐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콩나물도 이제 뭐 비싼 콩나물 이제 먹는 사람들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점점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거기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사실은 이 협동조합도 시장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장인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시장인데 네. 전통적인 방식의 시장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친환경 농산물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통적인 시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든 아니면 무슨 뭐 요즘에 보면 초록마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무슨 뭐 아니 여러 가지의 방식의 이 대량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이제 그 유통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대량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도 낮아지게 되고 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통적인 생협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생협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옛날보다는 상황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뭐 여기도 마트 방식을 채택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이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제품을 만들든가 서비스를 창출하든가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1인 1표란 게 그러니까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가 기본적으로 투표가.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뜻이 잘 맞든가 아니면 아주 특별한 관계로 얽혀 있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제 조금 이익이 커진다든가 아니면 변화한다든가 상황이 변화할 때 이견이 있다든가 이러면 벌써 심지어 뭐 동업한다는 게 서로 그게 금방 서로
사실은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데도 쉽게 끌고 가지 못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동업이 바로 조합이에요. 예, 글쎄 그것도 어려운데 예. 이게 참